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일입니다. 새벽 3시입니다. 방금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판입니다.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 관련 외상회의를 왜 참여해가지고 어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났던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이 기자단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에 일본 기자단과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오전에 있었던 일한 외상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은 국제법 위반의 시정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요구를 거부했다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이렇게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노 다로 씨는 강경화 장관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파기할 것처럼 시사한 데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다른 문제와 혼동하면 안 된다. 수출 규제 강화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재안을 제시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 일본 측에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늘 일본, 미국, 한국 외교부 장관 회담이 있는데 여기서는 북한에 대한 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세계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한 미국의 중재가 없었든지 아니면은 일본에 의해서 거부되었고 따라서 오늘 아베 총리는 강요 회의를 거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할 것이고 이게 법령으로 공포가 되면은 오늘 한 하순경부터 이게 발효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는 어제 아침자에 일면에 미의 중재 카드 한일 오늘 방콕 담판이라고 아주 일면 머리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뭐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또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방콕 아시안 회의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이 중재를 하겠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재가 이루어지려면 한국과 일본 외교부 장관 사이에 어떤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한 45분 동안 만났지만은 각자 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 폼페오 장관을 끼워서 3자 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면은 오늘 오후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본 정부가 배제 결정을 내릴 타임 스케줄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 만나는 그 회담은 중재 회담이 아닌 게 되죠. 또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미국이 중재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부 상당히 고위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해가지고 세계 언론에 현 위치 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하려는 것을 중단하고 한국은 일본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어가지고 압류한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승소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본 회사에 현금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도록 하는 두 개를 서로 맞바꿔 가지고 잠정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현 위치 휴전입니다.를 제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사히 신문, 로이터 통신 여러 군데 보도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이걸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제의가 과연 있었는지 그것은 확인하기가 현재로는 좀 어렵지만은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미국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보니까 요컨대 중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거부했다는 뜻이겠죠. 중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부를 했고 오히려 미국 측에서는 중재하는 척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션을 취해가지고 언론으로 하여금 어떤 기대를 갖도록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로써 화이트 리스트 배제,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 국가로서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일본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는데 한국에 대한 특별 대우가 사라진다. 이것을 무역 보복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여당에서 하듯이 이걸 경제 침략으로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은 어쨌든 한국에 대한 보복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겠는데 경제 침략으로이라고 여당이 말할 때는 그 침략이란 단어에 대한 설명 책임이 생기니까 좀 신중한 언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규제 강화,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 일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침략이라고 해버리면 이보다 더한 제재가 들어올 때는 그러면 경제 전쟁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 너무 앞서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아베 정권이 취해온 한국에 대한 이 제재가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제는 품목이 한 1000개쯤으로 확대가 됩니다. 무기 또는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1000개를 한국에 수출을 할 때는 다른 나라와 같이 화이트 리스트로 특별 대우해주는 나라와는 다르게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품목별로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주문할 때 한국의 회사들이 상당히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죠. 이 시간이 몇 달 걸리는데 이게 과연 중간에서 수출 거부가 되어버리면은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이 제대로 제품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래저래 한국의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조금 더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 한국, 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던 이 국제 분업에 좀 문제가 생길 거죠. 이 국제 분업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소재를
한국에 팔고 한국은 그 소재를 받아가지고 중간재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중국에 팔고 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연간 3,4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한국은 중국에 팔아서 그보다 더 큰 흑자를 보고 또 중국은 완성품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에 놓으면서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보고 하는 이런 아주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피라미드식의. 이것이 깨진다고 그러면은 한국이 그럼 직접 나서가지고 그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수십 년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또 어마어마한 경비가 드니까 이게 무역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면은 중국에도 영향을 주고 뭐 일본에도 또 좋은 영향은 주지 않겠죠. 해서 이 분업 구조에 큰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의 발단이 된 문재인 정권의 이 감정적 반일 정책, 이념적 반일 정책, 이것이 그러면 과연 수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 아베 정부를 상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을 준 면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수치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징용공 배상 판결이 작년 10월에 나왔어요. 10월 이후에 일본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이것은 청구권 협정 위반이다. 따라서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대로 이제는 분쟁 해소 차원에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우리하고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하면은 한국 외교부가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존중해야 된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일본은 분쟁 절차에 따른 제3자 또는 제3국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라고 계속 끈질기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외교부는 거부를 해왔습니다. 거부를 하니까 결국 일본이 이런 보복에 나서게 된 것인데 거부를 하면 이런 보복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게 이게 좀 황당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하지만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거북선을 만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삼척동자라도 일본이 보복할 수밖에 없도록 코너를 몰아넣으면서 정작 보복이 들어오니까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지만은 미국이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좀 제스처를 쓰다가 그게 먹히지 않게 됐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예측되었던 재앙입니다. 예측된 재앙.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계에 실패한 장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다라고 할 때부터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1965년 이후 54년 동안 한일 관계가 좋았고 그 덕분에 한국은 자유를 누리면서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번영은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관계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지탱될 수 있었는데 이제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강경화 장관이 시사한 대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협정까지 파기한다면 그때는 일반일을 넘어서 반미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면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문재인 정권은
한일을 빙자해가지고 반미하는 정권이구나. 한미동맹을 훼손시키고 해체하려고 하는 정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본은 문재인 정권이 우리를 적으로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뒤의 사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능력은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그 뒤에는 미국과 일본의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고 뭐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든지 아니면은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런 정권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총선을 통해서 또는 탄핵을 통해서 무너뜨리든지 하는 이런 아주 유동적인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오전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